동양 때려잡기 수학원 투삼각함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L하고 R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수초선과 H하고요. 이제 이미에 세타라는 값이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호의 길이를 L로 상정을 하고 이, 이 넓이와 이 조각의 넓이와 일단 길이부터 얘기할게요. 소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와 이 조각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관련이 있고 전체 원주를 구하는 공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초록색으로 쓸게요. 이제 2파이와 파이 r 제곱이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180도를 180도에다가 아니 180도가 아니라 이제 360도에다가 이제 반지름을 곱한 것이죠. 안 썼는데 이건 이 길은 R입니다. 반지름 당연하게도. 그래서 곱하기 이제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파이분의 세타만큼 파이분의 세타? 2파이분의 세타죠. 2파이가 360도니까 360도분의 세타니까 이게 약분이 되네? 해서 R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이 전체에다가 2파이분의 세타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네? 근데 얘는 안 되고 2분의 1이 생기고 R제곱 세타. 근데 R세타 이게 좀 익숙하네? 봤더니 이거랑 이제 같죠? 그러니까 2분의 1 R 세타인 거잖아요. R 세타가 있으면 L로 바꿔줍시다.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간 몇 강이지? 1강 일반관사 호도법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 그래요. 이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를 조각이라고 했는데 부채꼴을 이제 넓이와 길이를 구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2강으로 넘어가 보자면 2강에서 뭘 배웠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생선뼈 다시 발라내는 그 이야기니까 강진주 선생님 이등병 시절 얘기만 떠오르네요. 그게 음각공식이었었는데 음각공식보다 일단 90도 공식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배웠던 거는 사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거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제 인덱스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리 읽어오지 않았냐 하시는데 이제 초보들은 원래 이제 시작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읽어보자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각 이거는 이제 사인 45도는 얼마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셨고
그 이전에 이제 코사인 세타가 뭐고, 그거를, 그니까 사인 세타가 뭐고, 탄젠트 세타가 뭐고,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기울, 탄젠트는 기울기랑, 뭐, 코사인은 이제 x, r분의 x랑 사인은 r분의 r이다. 뭐, 코스 이제 사이 그걸 얘기해 주셨을 때였는데 그걸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어쨌거나 특수 값에 대한 삼각비 값을 얘기해 주셨고 그 부분은 이제 탕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값이 이제 나중에 이제 90도 공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식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그려볼까요? 특수값에 대한 삼각비 값? 일단 그걸 그리기로 하고 써놓기 좀 해봅시다. 특수각에 대한 삼각각의 값. 이건 잘 기억나는데 삼각비의 정의 활용하고 삼각비의 활용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책을 교재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삼각비 정의 활용 정의를 활용하는 것과 삼각비를 활용하는 것. 그러면은 삼각비가 뭐지? 얘기를 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각분수의 정의하고 기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익숙하게 된 90도 공식 그리고 음각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0도 공식, 음각각 공식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부터 그리고 나서 삼각비 정의 활용이 뭐였는지 좀 힌트를 얻어올게요. 네,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이게 특수각이죠.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이것도 되게 쉽게 이해하게 된 게 이제 3이 나오면 6이고 6이 나오면 3이다 이렇게 바꿔서 되어있고 4가 나오면 4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네, 일단 사코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겠죠? 이게 2분의 루트 1 그러니까 2분의 1 아닌데 맞나?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4 맞네요.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 코사인은 반대로 2분의 루트 3이 2분의 똑같이 루트 2 이 사인이랑 코사인 이거 같은 거 아시죠? 45도 이때 이거 직각이고요. 그리고 2분의 루트 1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얘는 이렇게 짠짠짠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짠짠짠 내려가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이제 루트 3분의 1 아니지 뭐였지? 일단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이에요. 루트 3분의 1 맞아.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맞나? 이게 맞나?
네,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봤는데 이제 그림은 두 개가 그려지겠죠? 우선 제 60도, 30도, 90도. 이제 이쪽만 30도면은 이제 이쪽이 60도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물론 여기가 직각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비례를 해요. 이게 30도가 제일 작은 각이잖아요. 이거의 대변, 이제 마주하는 편이 실제로 제일 작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리고 얘는 얘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그렸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쪽이 각이 더 큰데, 바보같이.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니까 제 등급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사실 교재를 봤어요. 이 대 1대 루트 3.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한 거죠. 루트 2대 1대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삼각대의 정의는, 자, 좀 교재를 읽으면은, 이미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이름으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 어느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 부른다고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제 또 삼각함수인데 삼각형이 빠지면 섭하지 않습니까? 이제 직각이고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참고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 각이 코사인 세타라면 이 각이 90 마이너스 세타겠죠. 대충 뭐 알파라고 하든가 말 안 하든가 해보겠습니다. 어제 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인과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제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의 모양을 그릴 수 있으면은 일단 코사인이 이제 둘러싸는 코사인이고 사인은 이제 제일 긴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C분의 B가 됩니다. C분의 B,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인이 Y 값과 관계가 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사인이 이제 이렇게 이 각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도 빗변분의 A, C분의 A가 됩니다. 빗변분의 이거는 X좌표 이제 원주 각에서는 원주각이 아니라 그 단위원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빗변분의
길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빗변분의 높이,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이라고 하죠. 밑변. 밑변분의 밑변. 밑변이 위에 갑니다. 탄젠트는 이제 x분의 y로 유명하죠. 여기서도 a분의 b 이렇게 돼서 a분의 b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머리를 조금 굴려보면 이게 분모가 같네요. 분모가 같고 여기서 위에 있는 애가 여기서 아래로 가고 분모로 가고 여기서 위에 있는 애가 여기서 분자로 가네? 뭔가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을 위로 하고 코사인으로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뭐가 될까요? 사인 세타는 뭐였죠? 어, 10분의 B를 10분의 A 맞죠? 나눴더니 A분의 B 이거 익숙하죠? 이거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활용해서 아마 이거를 도출해냈던 것 같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삼각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씬 6 삼각비의 활용.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아까는 이제 두 변의 길이로 이제 비를 알아보았는데 삼각비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삼각비의 활용.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예각 하나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약간 감이 잘 안 오죠? 저만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사인,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빗변의 길이를 누가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걸 복사해서 그렇고 똑같이 세타 각인데 빗변의 길이를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번에는 L이라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수지 잘 들어오지 않네요. 별표를 쳐놔야겠어요. 이제 B분의 B분의 높이였고 B분의 밑이었죠. 근데 빛을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양변에 알려준 걸 곱해봅시다. 그럼 높이가 나오네요. 이거는 밑변이 나오네요. 그래서 L, 사인, 이 분모를 알려준 거니까, 셈이니까 L 사인 세타가 이제 높이로서 높이로서 나오고 밑변도 L 코사인 세타로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와 부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90도 공식, 음각 공식, 90도 공식, 음각 공식 적용이니까 이제 엄청 쉽게 갈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와 부호. 교재를 좀 읽어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이다. 이게 약간 카메라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조금 가네요.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뭔 소리인지 좀 모르겠어요. R 코사인 세타, R이 결국은 아까 알려준 L이잖아요. 왜 이 R을 이제 반지름을 하는 이 단위 원에서는, 사실 단위원은 아니죠. 단위원은 이게 1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의 이름은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뒷장에서 봤던 삼각비의 활용에서 봤던 이 L 코사인 세타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을 그냥 R이라고 바꾼 거죠. 주어진 그 길이를. 왜냐면 이제 삼각형이 이제 이 원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결국 이제 빗변이자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빗변 이꼴 반지름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는 결국 x 이제 마이너스 x긴 하지만 이제 이만큼의 길이고, 이거는 이제 y축의 길이인 거니까, R 사인 세타가 y축의 길이인 거니까 다시 r을 없애보는 거예요. r을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x좌표 코사인 이 그림을 보고서 코사인 세타가 이제 x좌표구나, 코사인 세타는 x좌표라고 이제 써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x좌표구나. 어머나, 사인 세타는 y좌표였지. 그런데 좀 떨어뜨릴까요? 이 r을 반지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빗변도 r일 수밖에 없었고, 이만큼의 x좌표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뭔가 잘못 그렸는데? 아니죠.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아닌가요? 이만큼이 세타인 거죠? 세타가 참 길기도 하다. 뭔가 이상한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조금 헷갈리는데, 왜냐면 여기가 세타인데, 이걸 세타에 대한 각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빗변분의 이걸 밑변이라고 할 수가 있나?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또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 썼죠. 사인 세타가 y좌표라는 게 아니라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이건데, r을 없애주고 깔끔하게 사인 값을 얻어볼게요. r은 뭐였죠? 네, 반지름이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을 단위원으로 하면 더욱더 간단해집니다. r을 반지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r이
1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길이도 1이고, 이제, x좌표가 1 곱해서, 이제, 이쪽은 r sin 세타였던 부분이 1 곱하기 돼서, 결국 그냥 깔끔하게, 이제, 뭐, r로 나눴지만 r이 1이니까, 나눈 것이 1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sin 세타, 깔끔하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였죠? 어디서 말한 거였죠?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였나요? 삼각비의 정의에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안 써놨나요? 탄젠트 세타는 뭐였죠?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였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거이므로 8분의 x분의 8분의 y 하면 x분의 y, x좌표분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x좌표분의 y좌표가 뭐죠? 기울기잖아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 탄젠트는 기울기다. 근데 이제 x가 0은 아니어야겠죠.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또 이제 수업에서 이제 말로 다뤄지지 않았는지 어쩐지 좀 헷갈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삼각함수 값의 부호. 사인 120도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걸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다뤄졌던 부분이네요. 18분 50초부터 37분까지. 이거 좀 이제 약간 금방 나가야 돼서 이제 약간 급한 마음으로 들었던 것이 독이 되었는지, 아니 그냥 바보라서 그런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교점의 좌표를 생각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반지름분의 x좌표, 이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 반지름분의 y좌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난 x는 0이 아니다.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니까 기울기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정의로 땅땅, 오케이.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기울기. 오케이, 됐어요. 정의는 됐어요. 삼각 함수의 정의는 됐어요. 삼각비의 정의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이제 탄젠트 세타라는 것도 뭐 알면 좋고, 뭐 그러니까 코사인 45도분의 사인 45도는 탄젠트 45도, 이런 식으로 그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문제 굉장히 잘 쓰일 것 같네요. 저의 노베이스적인 이제 감으로 말한 거니까 뭐 맞겠죠. 뭐 사인 120도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정의대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제2사분면상의 분자하므로 그 점에 y좌표는 양수가 되고, 이거 10번인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120도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사인 120도는 이제 세타가 90도보다 크네요. 2사분면에 있을 것이고, 이만큼 좀 더 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삼각함수의 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 120도의 부호. 참고로 사인 120도는 2분의 3파이였죠. 그게 중요할까요? 아닌 것 같네요. 사인 90도 더하기 30도 인데 이사분면 제 이사분면의 각이고요. 그냥 직접 그려봅시다. 45도보다는 못한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아, 왜 X축 좌표를 잘못 그렸네요. 이쪽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하면은 이게 이게 뭐 R이겠죠? R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120도 L 코사인 120도 도를 세타로 썼네. 미쳤나봐. 이 사인인데 미쳤나봐. 사인. 아니 이건 또 L이라고 써놓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꾸 저지르는데요. 120도 이게 120도 이게 60도 60도 기준으로 180 빼기 120이니까 60도로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60도 뭘 구하는 거였죠? 양수일까 음수일까? 코사인하고 사인만 구하면은 사인 120도를 구하는 거였죠? 양수겠죠? Y축에 좌표인데 음수가 될 일이 뭐 있겠어요? 3, 4분면이 아니라 4, 4분면도 아닌데. 네,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맙시다. 그냥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양수네요. 이사분면상의 존재함으로 교점의 y좌표는 양수가 되고 교점의 x좌표는 음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인 120도는 양수, 코사인 120도는 음수가 된다. 또한 탄젠트의 값은 동경이 기울기라 했으므로 음수가 된다. 탄젠트의 값은 그쵸. 동경이 기울기인데 이제 x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y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얼사탄코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얼사탄코라고 외웠을 뿐 뭐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 이제 이쪽에 있을 때 왜 다 되냐면 다 양수잖아요. x축도 양수, y축도 양수. 뭐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고 x분의 y도 양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되고 이제건 사인부터 알아볼까요? 사인은 일단 아까 알아봤듯이 이사분면에서는 y축 y축 그 y축이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1, 2, 3분면은 이제 y축이 플러스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쪽에선 x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런 당연한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분의 플러스, 사인은 플러스. 이쪽은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네요.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분의 플러스가 맞죠? 마이너스분의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쪽은 사인부터 해보자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음수고요. 코사인은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네요.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인부터 알아볼까요? 사인은 마이너스네요. 이제 코사인은 플러스네요. 탄젠트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얼사탄쿠, 얼사탄쿠. 이제 모두 되고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플러스고 코사인만 플러스인 얼사탄쿠가 됩니다. 자, 음각 공식과 여각 공식을 알아볼게요. 여각 공식부터 알아보자면 이제 왜 여각 공식이 왜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각 공식은 그냥 여각 공식만 말하자면 쉽잖아요. 코사인 뭐 30도가 있어. 그러면 사인은 60도. 왜냐면 얘네들이 합쳐서 90도가 되면은 된다. 아니면은 이제 사인 120도 아까 나온 그 친구 사인 120도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하면은 되잖아요. 그래야 합하면 90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마이너스를 먹는 친구예요. 뼈를 삼키는 친구라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고 플러스로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친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 부분은 저도 이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아, 공부 시간 안 됐다니. 지금 30분째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시간 안 됐어요. 네, 굉장히 슬프네요. 친구랑 공시 대결 하는데 25분이 누락됐다니 안 그래도 지고 있는데 미치겠네. 아씨, 1시간 차이 날 거를 1시간 20분이 차이가 나다니. 아직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튼 음각 공식보다 이제 음각 공식은 이제 뼈를 삼키느냐 마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사인은 삼키고 안타까운 코사인은 이제 정순식 선생님이 이등병 시절부터처럼 삼키고 그리고 사인은 뱉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그 탄젠트도 마이너스로 앞에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 공식이고요. 90도 공식은 합해서 90도가 된다. 근데 이거 왜라고 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사실 왜라고 처음부터 설명하자면 저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를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90도 공식, 여각 공식.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는 관계를 여각 관계라고 하고 위에 그림에서 A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귀찮네. 그려줘야겠죠? 호잇. 자, 90도, 알파, 베타, A, B, C.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면 삼각형이 전체 각의 합은 180도고 여기 90도가 있으니까 빼면은 이제 90도가 되죠. 그래서 어,
A 플러스 B의 관계를 역학관계라고 합니다. 이 90도 빼고 남은 이제 떨거지들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죠. 역학관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알파는 90도 빼기 베타이고 베타는 90도 빼기 알파인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너와 나 플러스는 단짝이니까 너 빼기 나는 나겠죠. 그래, 떨어질 수는 있는 관계입니다. 너나 우리. 뭐 개소리 같고요. 이 역학관계에서 이제 사인 알파는 C분의 B이고요. 이 정도는 스스로 씁시다. 코사인 베타는 C분의 A죠. 응? C분의 B지 왜? 아, 코사인 베타니까. 죄송해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은데, 어, 니들끼리 관계가 있는데, 또 어떨 때 같네? 어떨 때 같냐? 서로의, 서로 그 남는 각, 여각 관계에 있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뒤바꾸면은, 여각 관계,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스위칭 하면은, 여각 관계에 있을 때 두 개를 스위칭 하면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스위칭하고, 이 각으로 스위칭 하면은, 이 두 개를 바꾸면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C분의 B, C분의 B. 뭐 다른 걸로 의미의 뭔가를 만들어 볼까요? 어, 코사인, 코사인 알파. 그러면 사인 베타와 각이 같을 텐데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제 코사인 알파는 C분의 A, 그리고 사인 베타는 어디 갔어?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이게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인 이유는 이게 베타였죠?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C분의 A입니다. 기가 막히게 C랑 A를 또 딸려오게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각 공식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하, 이제 두 가지를 스위칭하면 여각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 되는구나. 같은 것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음각 공식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그 베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단순히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은 삼키고 사인과 탄젠트는 베타냅니다. 그런데 고급스럽게 말하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나타내 보면은 코사인 값은 완전히 일치하죠.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이제 그냥 코사인이 뭐예요? x 좌표잖아요. x 좌표가 뭐 달라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동경의 값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든 뭐 이쪽이 있든 이쪽이 있든 뭐 x 좌표는 사실 같잖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뭐지? 뭐 x축 대칭으로는 그 이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가 결국 x축 대칭인 거잖아요. 이 대칭했다고 x 값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똑같이 이제 이 값에 있을 것이고 이 값에 있을 것이고 하니까 완전히 일치하고 사인과 탄젠트 값은 어 일단 사인이 달라지니까 탄젠트는 달라지겠죠? 부호가 기울기잖아요. 또 그래서 사인은 이제 x축
대칭으로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뱉어내고 마이너스가 앞에 오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제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삼켜내고 탄젠트는 이제 x분의 y니까 또 한쪽이 변했죠. y쪽이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개태전 수학 5원의 2단원 삼각함수의 2강 삼각함수의 정의 90도 공식 1단계 복습 끝입니다. 감사합니다.